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맨 첫 절에 보면은 이제 기술의 빛 그리고 기술의 그림자를 서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또한 좀 참조해 보시면 이것보다는 자세한 내용을 좀 더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노키오와 연관해서 여러분이 그 인간의 본성을 한번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인간의 우선 동양에서의 인간의 본성을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보자면 크게 인성론이 발달했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그래서 아주 초기서부터.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부터 나타난 그 유가 사상, 유가 사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가 사상이라든지 수많은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 백가 사상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거기 유가 사상들을 보게 되면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아주 대립적인 입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자는 이제 맹자와 순자죠.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이어간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인의 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 덕목이 본성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양에서 말한 인간의 조건 중에서도 성선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히 맹자나 공자가 주장하는 인간의 조건은 바로 이러한 인으로 대변되고 하나로 통칭하자면 인이고 그죠? 인의 예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인의 예지 이 네 가지 덕목을 인간 본성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착하고 선한 근거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네 가지의 인의 예지라는 덕목이 즉 인간의 선한 본성이 실현돼 나오는 단초를 의미합니다. 그 단초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 또 수호지심, 인간이 어떤 그 정의롭고 또 불의한 것을 보면 정의롭고 불의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아주 혐오의 감정을 느끼죠.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수호지심이고,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이제 그 예절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준다 해도 우선 사양을 하는 마음이 인간의 예의에 맞는 것이고 덥석덥석 받는 것은 사실은 예절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른 또 맞고 틀린 것,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분별하고 구별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의 예지라는 네 가지 인간의 본성, 덕목이 나타나 보이는 단초를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단초가 좀 더 싹이 돼서 싹이 이제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선한 삶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다. 이것이 맹자의 성선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정치적으로 나타났을 때 덕을 실현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덕을 실현한 이런 인간 본성을 실현한 도덕적인 정치 문화를 이제 왕도 정치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왕도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즉 정치가들이 덕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 사회를 부덕한, 부정하고 어질지 못하고 불의하고 예의가 없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리석은 이런 사회로 만들어갔을 때 그 사회로 그 정치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성혁명, 혁명을 통해서 성을 바꾼다는 뜻이죠. 즉 이시 왕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시대에 고려시대 정권이 이제 이조 혁명에 의해서 그죠? 이성계 혁명에 의해서 이시조선으로 바뀌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영성혁명인데 성이 바뀌는 왕조가 바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통치자 왕을 혁명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역성혁명론입니다. 덕을 이루지 못한 부덕한 임금의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했는데 그 인간 본성은 이제 악하다고 봤어요. 순자는. 그 이유는 근거는 이기적인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욕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다는 거죠. 우리가 질문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본성은 과연 이기적인가? 우리가 뭐 여우나 피노키오에 나타난
그 스트롬볼이라든지 공화당 주인이라든지 또 플레저 아일랜드의 주인 킬러 딜러 같은 자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인물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사욕, 이기적인 욕망에 가득 찬 화신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이제 악하게 되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자의 그 통치 방식이나 또 교육 방식은 인위적인 교화를 통해서 인간과 사회를 선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같은 육아 사상 안에 속하지만 그래서 다 어떤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 목표는 같지만 그 출발점에서 기초하고 있는 기초는 좀 다른데 맹자는 인간 본성이 선하고 도덕성을 갖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현하면 된다는 것이 이제 인간 사회를 도덕화시켜 나가는 방식이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사욕,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위적으로 도덕교육이라든지 이런 교화를 통해서 또는 법적인 처벌을 통해서 선하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제 한비자 같은 법가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법과 형벌에 의해서 사회를 통치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법가 사상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종합을 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송나라 때의 성리학, 즉 주자라고도 하고, 자 이런 주자가 종합한 것이 이제 성리학인데, 자, 이 성리학을 통해서 성선설과 성학설이 나름대로는 종합이 됐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단지 이제 인간의 본성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세계관, 즉 인생관이자 인간관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관. 자, 그다음에 실천적인 수양론까지도 그 제시했던 것이 이론적인 세계관이나 또 인간 본성론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이제 인간의 그 수양론까지를 제시했던 것이 주자다. 주자의 세계관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제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이와 하나는 기입니다. 그죠? 이는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고 기라는 것은 그것이 보여져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릇이고 뭐 재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주자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이 그 이라는 것은 원리적인 의미에서 이는 선한 것이고 기는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에 따라서는 선과 악이 혼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인성론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성과 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인간의 성은 크게 다시 둘로 나눠지죠. 이유적인 성과 기적인 이제 인간 본성이 있는데 이적인 인간 본성은 그 본연지성이라고 해서 네 가지의 그 맹자가 말했던 인의 예지라는 선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연지성이고 그런데 기질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기질이라는 부분은 선과 악이 아까 말했지만 혼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선한 기질인 사람도 물론 드물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데 사실은 사욕에 치우쳐서 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정이라고 나눠서 봤는데 인간의 마음을 정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 맹자가 왜 사덕이 나타나는 그 하나의 단초를 사단이라고 표현했죠. 이것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과 같은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이적인 원리에 기반한 인간의 본연지성, 즉 사덕,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인간 본성, 선한 본성이 도덕적인 본성이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단초가 사단이고 그것이 아까 말한 맹자의 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기질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칠정이라고 하는 7가지의 정서, 그 7가지 정서가 나타나는데, 자, 그것은 기질이 외부와 감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는 선한 정서도 있을 수 있지만 악한 정서가 혼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양론을 보게 되면은 천리를 존중하고, 즉 이적인 원리, 선한 원리라고 할 수, 선한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적인 원리, 즉 천리를 존중하고 인욕을 제어해야 된다. 인욕이라고 한 부분은 이제 순자가 말했던 사욕,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자가 말했던 사욕, 이기적인 욕망, 인욕을 제어해 나가는 것이 수양의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이황.
우리가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성리학이 매우 국가의 원리이기도 하고 상당히 그 융성하게 발달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영남학파의 태도라고 하는 이황과 기호학파의 대표자인 이가 서로 대립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죠? 학자이죠. 철학자이죠. 자, 이황의 세계관은 주리론이라고 특징 주어지고 우리가 성리학의 시조인 그 주자의 두 원리 중에서 이와 기라는 두 원리 중에서는 이라는 원리에 중점을 둔 하나의 철학을 제시했죠. 그래서 주리론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주자의 세계관을 개성하기 때문에 이와 기를 분리시켜서 이해하는 두 원리로서 나눠서 이해하는 이게 이원론이다. 그런가 하면 이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오늘날 기호학파의 태도라고 하는데 즉 전라도를 대표하는 거고 영남은 이제 이 경상도를 대표하잖아요. 자, 기호학파 즉 전라도의 그 철학을 대표하는 이는 경험을 중시하는 그러면서 기를 어느 정도 중시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도 그러면서 이와 기가 묘합설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와 기가 분리되지 않는 신묘막측하게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을 취합니다. 그 인성론에서 보면은 그 이황은 이기호발설이라고 해서 이와 기가 분리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각각 발할 수가 있는 것인데 상호 그 기호학파를 대표하는 이는 기발이승 일도설이라고 해서 오직 발할 수 있는 것은 기다. 즉 기가 모든 것들을 추동시키는 출발점에서는 기가 작용하는 것이고 이라고 하는 원리는 보이지 않는 이라는 원리는 그것에 올라탄다. 승이라는 게 올라탄다는 거죠. 승차라는 의미처럼 마차에 탄다든지 자동차에 타는 것처럼. 그래서 기가 발하고 이라는 원리는 보이지 않는 원리는 거기에 올라타는. 그래서 결국은 기만이 오직 한 방향이죠. 기만이 발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이제 기발 이승 일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4단 7정이라는 이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7정 가운데에서 4단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부분으로. 왜냐하면 7정 안에는 선악이 혼자 하는데 그 중에서 선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 4단이지 4단이 따로 있고 7정이 또 분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7가지 정서로서 통합돼서 이해될 수 있는데 희노, 애악, 애락, 애구, 욕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7가지 정서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부분이 있고 이제 약간 악한 부분이 이제 혼재하는데 그 중에서 선한 부분이 4단에 해당하는 것이지 4단과 7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에 초점을 맞추고 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수양론이라는 측면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수양론에 있어서는 뭐 크게 차이를 두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동양의 사상을 이제 얘기를 했고, 자, 서양의 인간 본성에 관한 사상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성선설을 대변하는 것은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 다음에 근대는 루소가 유명하죠.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그래서 인간 본성이 자연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뭐 자연의 본성으로 돌아가면 인간은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게 루소의 생각이고 소크라테스도 알면 행한다. 플라톤도 그것을 계승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를 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지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본성적으로는 선을 지향하는데 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악을 실수를 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만 알면 선은 당연히 실행될 수 있다.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 지행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알면 행한다라는 이 말로서 표현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피스트나 근대 홉스 같은 사람들은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 늑대와 늑대 간의 그 경쟁 상태나 마찬가지로 생존 경쟁을 해나가는 그 자연 상태는 투쟁 상태인 것이고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로 뭐 늑대와 늑대처럼 서로 먹이를 향해 다투는 그런 투쟁 상태가 인간 본성이다. 투쟁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투쟁하는 본성을. 자,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이제 악하다.
우리가 순자가 말했듯이 사욕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서 경쟁하고 투쟁해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가 순자나 홉스나 인간의 본성을 악한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칸트 같은 철학자는 아까 그 주자가 성전설 성학설을 종합했다고 했는데 칸트 같은 철학자가 서양에서는 이제 성선설과 성학설 이 양자를 나름대로 종합한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세계관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인간은 크게 두 가지 세계에 걸쳐져 있는데 하나는 예지적인 세계와 또 하나는 이제 현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예지적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주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성이라는 것은 선한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성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실천적으로는 선한 의지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칸트도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을 구별해서 표현을 했지만 실천 이성이라는 부분은 의지와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순수 실천 이성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그 순수 실천 이성이라는 것이 이제 선한 의지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지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고 선한 의지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양심이라고도 표현되는 것이고 우리가 피노키오에 나오는 푸른 요정이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의 대변했던 하나의 낱말일 수도 있겠죠. 컨션스. 칸트는 또한 현상적인 그 세계에 걸쳐져 있는 인간은 사실은 실천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순자가 인간의 사욕을 얘기했는 것처럼 현상 세계에 있어서는 인간도 그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욕심은 이기심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악한 성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어겨서까지 선한 의지를 위배하면서까지도 사욕을 추구해 나가는 것,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성향이. 그 양심을 꺼림칙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온다든가, 내가 공평하게 나눠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어겨서까지라도 내 몫을 더 챙기고 나눠준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악한 성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기심의 눈이 어두운. 자, 그것이 이제 이게 현상적인 인간의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지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현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선과학의 어떤 대립구도 속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천적으로는 마음의 혁명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이 현상을 살아가면서, 현상 세계 속에서, 경험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기심과 욕망이 들끓는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내가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양심에 꺼림직하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는 근본적인 마음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 신라시대 예화 중에 그런 게 있죠. 하나 이제 예가 잠깐 생각나는데, 오늘은 생략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제 이것은 이론적인 인식에 있어서 칸트가 현상 세계를 연구하는 이제 과학자들에게 준 하나의 그 표인데, 그래서 지성적인 개념적인 사고를 하는 지성과 감각적인 재료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감성. 우리가 과학은 관측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죠. 그게 관이라는 것은 직관을 말하고 감성적인, 측이라는 것은 이제 개념적인 사고나 계산적인 추론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관측이라는 말을 통해서 감성과 지성의 결합, 직관과 개념의 결합을 그 두 글자로 표현한 것이고, 관측이라는 말로 그것이 현상을 관측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관만 있어도 안 되고 측만 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즉 직관만 있어도 안 되고 개념만 있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용 없는 사고는 공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이제 맹목적이다. 이것이 칸트가 과학자들에게 준 하나의 충고이자 과학적인 인식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명제이고 표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인간은 이런 현상 세계, 관찰 가능한 세계만을 측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이념을 추구해 나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 이념은 현상 세계 너머의 것을 생각하고 추론할 수도 있고, 보이는 세계, 현상 세계 너머까지를 희망을 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그것이 이제 이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은 유한한 것이지만 이념은 무한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죠.
현상 세계는 다 유한하죠.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다 유한합니다. 다 잴 수 있다는 것이죠. 계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측정 가능한 세계. 이게 현상 세계고, 무한한 것은 이제 이념을 통해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한한 것에 통해서 열리는 세계가 이제 예지적인 세계고,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명령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는 실천적인 삶에서는 무조건적인 명령이란 이런 도덕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호소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념적인 측면, 이념적인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칸트의 이제 도덕 원리를 우리가 돌아보면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에 타당하게 행하라. 자, 이것이 칸트의 그 무조건적인 인간의 양심에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순자가 말한 사욕, 너의 사욕, 의지의 준칙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규칙이죠. 근데 그런 사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따라도 될 만한 법, 보편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욕을 양심에 의해서 선한 의지에 의해서 제어하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황이나 이이가 수양론에서 또 주자가 수양론에서 얘기했던 사욕을 인욕을 제어하고 천리를 따르는 자 이성적인 원리에 따르는 자 이것이 결국은 그 성리학의 수양론이었는데 실천적인 원리였는데 칸트의 실천 철학의 도덕 원리라는 것도 결국 그와 구도가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양식은 뭐냐면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형식적으로 보면 첫 번째 나의 개인의 사욕이나 개인의 어떤 소신을 준칙을 보편적인 양심의 원리에 맞게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매우 형식적인 이야기고 그럼 내용적으로 보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한 사람의 가치를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목적적인 가치로도 대하라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실천적인 관점에서 내용이라는 것은 다 가치적인 요소죠. 그래서 한 사람, 내 주변에 어떤 범부, 어떤 뭐 가족, 내 주변에 어떤 친구, 친지, 또 후배,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내 주변의 상사 또는 동료,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의 그 가치를 수단으로만 내 이익의 도구로만 여기지 말고 그 가치를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목적으로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내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도덕 원리인데 이게 사실 우리 양심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죠?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선한 의지를 가진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가치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간을 대하는 가치관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목적의 왕국의 구성원으로 대하라. 목적의 왕국이라는 것은 앞에서 목적적인 가치로도 대하라고 그랬죠. 내 수단적인 가치로만 보지 말고 내 이익의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이라는 가치로서도 대하라 이렇게 했는데 목적의 왕국이라는 것은 이런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말합니다. 목적의 왕국은. 그래서 모두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도덕적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해라. 즉 모든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관계, 이해관계, 나의 어떤 사업에, 내 투자에, 손익 계산의 관계로서만 사람들을 공동체를 이해하지 말고 도덕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들을 이해하라. 자, 이런 것이 이제 칸트의 도덕 원리 세 가지의 정식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정식은 정식화가 셋으로 되어 있지만은 단 하나의 같은 도덕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블루 페어리 피노키오에 나오는 유호정이 말했던 인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인간이 갖춰야 할 인간으로서의 삶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그것은 뭐냐면 컨션스고 그 컨션스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 무조건적으로 명령하는 바, 무제약적으로 무한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실현하라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또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이것을 실현하라고 요구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호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계가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첨단화된 사회를 할지라도 포스트 휴먼 사회를 할지라도 인간의 가치를 내 이익의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되고
목적이라는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목적으로도 대하라고 하는 이 이제 내용적인 원리는 우리 양심에 호소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하나의 명령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상대화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격을 한 개인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독재자의 통치 수단으로만 국민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듯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라 할지라도 이것은 추구돼야 할 이상이고 이념이고 또 무조건적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블루 페어리 피노키오의 요정이 피노키오에게 요구했던 인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강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